네, 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는 그래도 공중파에 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격식을 차려서 방송을 했다면 2부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방송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네. 1부 내용 저희가 너무 짧게 갈무리해서 1부 내용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부산과 울산의 차이 너무 큰 거 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그쵸. 시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네. 저희가 몇 번 짚었는데도 안 되는 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 그 김강모 부산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 네. 조례 만들기 전에 시민사회 단체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 조례 초안 잡고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준비했다면 네. 울산시 같은 경우 좀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음. 사실 조례가 있었는지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몰랐어요. 네. 조례의 내용도 핵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안 담겨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를 울산시가 제의 요청해서 그러니까 다시 수정하고 네. 뒤늦게 만들고 나서도 그 형식적이나마 반쪽짜리나마 자문단도 올해 7월에서야 네. 사고 다 나고 나서 뒷북으로 이제서야 만들고, 그리고 그 자문단 구성할 때 제가 김선미 원전특위 위원장이랑 좀 네. 통화를 해봤어요. 네. 사실 이 냉각수 온도 조절 문제나 이런 거 알고 계셨냐 했더니 본인도 뉴스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아. 당황해서 관련 부처에 정보 요구했는데 관련 부처도 좀 몰라서 이제 막 찾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사실 이 자문단이 되게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단체로 머물 가능성은 높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원전특위에서 빨리 만들자라고 푸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사실 조례 만들고 바로 만들었으면 지난 화재나 이런 데 대응할 그렇죠. 때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월 달에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자문단 위촉하는 날 김선미 의원이 본인도 좀 참여시켜달라. 아. 참여가 어려우면 참관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회의장에 못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자문단 어떤 사람들이 자문단을 구성했는지 이런 네. 것도 확인 못하고 안건도 본인도 나중에 언론 보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시청이 정말 이 원전 안전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가, 뭐 시민사회단체나 시민 전체랑 소통이 어렵다면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원전특위 정도랑은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김선미 의원이랑 제가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네. 철저하게 지금 배제시키고 있어서 너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네요.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 저는 시민으로서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저희가 울산시의회 편을 한번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부산시의원 오늘은 중구, 그다음에 동구, 영도구 이렇게 세 지역을 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우리 동네 의원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네, 저희가 오늘 2부에서는 동구, 중구, 영도구 세 곳을 하기로 했고, 원래라면 이동훈 변호사님이 저희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신 관계로 네. 이양 위원장님이 동구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동구 알아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동구가요, 이동훈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건데 네. 오늘 근무랑 겹쳐가지고 못 나오시면서 제가 대독합니다. 지난번에 김 PD가 한번 대신했다고 혼났잖아요. 왜요? 그렇게 재밌는 원고를 못 살렸다고. 그냥 읽어서. 나도 오늘 좀 혼날 것 그냥 같은데. 읽어서. 이게 우리가 이동훈화 되기가 이게 어렵거든. 이게 흉내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네. 이동훈 변호사의 빈자리가 클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좀 해볼게요. 네. 동구 김종환 의원이고요. 61세 무소속이에요. 그 수정 2동, 자천동, 범일 1, 2, 5동을 지역구로 해서 수정 5동, 수정 네, 5동. 수정 5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수정합니다. 죄송해요. 울산 사람이라서 부산 동네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하여튼 요 동구 이성거구의 시의원이신데 동래고등학교 졸업하셨고 또 부선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출신이시고요.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장 출신이시래요. 네. 전국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한국자유총연맹이에요.
관변단체. 쉽게 가장 말하면, 대표적인 관변단체. 보수적인 관변단체라고 예. 보시면 그렇구나. 돼요. 그래서 네. 당연히 자유총연맹 대표시면 이분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시의원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국중앙청년회 초대회장 출신이고요. 이선 의원이십니다. 법안 발의는 7건이나 맨 위에 있는 부산광역시 서해진흥 관한 조례안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조례안이라 네. 이거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다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소개조차 안 하겠다라고 이동훈 변호사가 이거 5분 자유 발언 11건이고 시정 질문 2건이 있는데 네. 자유 발언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한 표현이긴 한데 이 발언이 조례랑 시정질이랑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그게 그냥 아니라? 본인의 존재가 나도 있다 이러면서 그냥 발언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소개 안 한다. 네. 싸늘합니다. 네. 시정 질문은 지역 민원인 미55 보급창 반환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요 되게 중요한 현안인데 관련 환경 의제가 되게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이를 명품 공헌화 하겠다라는 거에만 방점을 찍어서 지문을 하고 있다. 네. 이제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게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무소속이잖아요. 네. 원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직후에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했대요. 그래서 교섭단체 유주조건인 5석에 미달이 되었는데도 네. 이 사람을 입당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해당 행위 내용이 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 궁금한데요. 예. 그 당에서 이 교섭단체 유지 조건 5석 채우려고 없는 의원도 막 빌려오고 네. 무소속도 입당시키고 이러는데 원래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안 들여오는 걸 보면 심각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재산 공개 당시 가지고 계시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 엄청 상승했대요. 네. 부럽네요. 전국 고위공직자 가운데 정말 부럽네요. 재산 증가 1위에 올랐대요. 1위요? 1위? 네. 지방 의원이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네. 하여튼 이런 거 소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한 걸 소개할 게 없어서 이러는 건지 알 수 있겠죠라고 멘트 달아놓으셨어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로 이동훈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의원님은 네. 김진홍 의원님이시고요. 63세 국민의힘의 시의원이십니다. 동구 일성거구시고요. 초량 1236동, 수정 124동을 지역구로 하시는데 대문고등학교,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그리고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이신데 네. 이분은 이 동구 구의회 부의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제 7대, 8대 이제 시의회 의원이 되셨는데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십니다. 부산 지역 원내대표. 네, 그러면 이제 나름 부산 국민의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네. 법안 발의는 7건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2건 했고 공동 발의로 보이는 안건 3건 빼면 남는 건 2건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 발의하신 건 딱 2개라는 거죠. 네. 그 2건 중 한 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니까 뭐 살펴보고 할 것도 없다. 다 말 바꾸기고 기간 숫자 바꾸기라 소개할 가치도 없다. 네. 그나마 남은 부산광역시 생활학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어디서 많이 본 조례다. 그러니까 다 시도에 다 있는 거 가져와서 네. 그냥 이제 이름만 바꾼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시정 질문 4건, 5분 자유 발언 15건. 15건이면 꽤 많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훈아 거리 조성하자. 볼거리 천지빛깔이 동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요. 네. 할 말이 없다. 진짜 지역 민원성 자기 존재감 가시용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조례로 연결되거나 시정질의로 연결 안 되면 5분 네. 자유 발언도 소개할 가치가 없다고밖에 안 봐야 된다. 그러면서 김종한, 김진홍 의원 두 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좀 안타까운데요. 일축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부산이 낯선 곳이어서 네. 네. 그리고 또 이동훈 변호사님이 김종환 의원, 김진홍 의원에 대해서 조사해 주신 거를 오늘 대독하는 거여가지고 사실 동구 이슈가 뭔지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동구는 이제 울산 시민들 중에서는 저처럼 부산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게 TMI일지 모르겠지만 네. 부산 동구가 이렇게 항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네, 부산역에 부산항. 부산역과 부산항에 바로 붙어 네, 있는 곳이 북항 동구예요. 이쪽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장 핵심 이슈는 이 노후한 원도심 그리고 이거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핵심 관건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이 북한 개발과 관련해서 해수부랑 지자체랑 사실 삿바 싸움도 되게 많이 했고 연초에도 언론에서 이 문제로 되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구의원, 이 지역의 시의원들은 당연히 이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입장을 제출한다거나 네.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안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동훈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의 정말 핵심 이슈, 되게 큰 의제, 그리고 정말 많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왜 이상한 일만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조금 전 그러게요. 들었어요. 뭐 자기 존재감만 과시하고 아니면 재산 증식에만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역시, 마음이 들어요. 네, 비상장 주식 가격 전국 1위 충격적이죠. 예, 저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로 제명된 내용은 뭘까? 이거 조금 저도. 파보고 싶은 생각이. 해당 행위. 예, 한번 알 수 있는 찾아- 방법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다음 주에 추가 취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 휴가 보내지 말까요? 이거 추가 취재 시킬까요? 네, 그러니까 동구 자체가 이게 네. 울산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약간 오른쪽에 있는 동네인데 부산 지형을 보시면 동구는 옛날 원도심이어서 거의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울산의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부산 진시장이 있는 곳, 네, 진시장이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진시장이란 이름은 들어봤는데. 울산에만 사실 부산 분들은 다 대부분 다 네. 아시고 자성대, 부산 진시장, 그다음에 부산 진역 그리고 네. 부산역까지 있는 곳이 부산 동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구 서치해 보니까 여기 네. 평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 진짜요? 산이고, 네. 그러니까 딱 그 항구 바로 옆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나 이런 데 되게 노후되어 있을 거고, 이런 하여튼 도심 재개발 이런 문제가 되게 큰 이슈일 텐데 네. 네. 관련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좀 안 하고 계셔서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중구 그리고 영도구까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구 문창무 의원이고요. 이게 소속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재경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 검증 특별위원회, 평화통일남북교육협력특별위원회 이렇게 소속이시고요. 네. 현재 75세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부산 남고등학교 졸업, 방통대 법학과, 그리고 부산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부경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휴학 중이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2대 3대 의원을 지니셨고요. 네. 이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연세 출마자십니다. 91년도 1대 구의원부터 무소속으로 꾸준히 출마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대 3대 중구 구의원을 하시고 현재 8대 시의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특이 이력으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특보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 노선 변경을 하신 분입니다. 와.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연세 출마자 말도 난 너무 재밌었고, 근데 또 훌륭하신 부분은 뭐냐면 75세인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휴학 네. 중이시지만. 휴학 중이시죠. 네. 아마 변호사님 계셨으면 행정대학원 이거는 정말 음.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내가 아는 지인을 더 늘리러 가는 음. 대학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행정대학원은 보통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가시고요. 정치인들의 스펙입니다. 네. 스펙. 네, 아이,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9건, 의안발의 13건 중 단독발의 5건입니다. 이게 의안발의 중에 네. 인구 문제를 고려한 인구 영향 평가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는데 네. 이게 제가 복사 붙여넣기인 줄 알고 봤는데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 발의라고 합니다. 네, 원도 시민 중구와 서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학교까지 폐교로 연결되는 상황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조례고요. 5분 자유 발언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발언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구 남포동이거든요. 네. 부산으로 보면 남포동인데 제일 유명한 게 비프 거리예요. 음. 옛날엔 피프였다 이제 비로 네. 바뀌어서 비프 거리인데 네. 이게 1996년도 이제 1회를 시작으로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게 근데 2011년부터 센턴시티에 영화 전당이 개관을 하면서 네. 대부분 행사가 센텀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야. 지금 비프 가면 옛날 그 연예인들 거의 손바닥일 거예요. 손바닥 이제 지문이랑 돼 있는데 이제 비프 광장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이라서 저는 네. 이 96년 비프일 때 부산 국제영화제 가본 것 같아요. 1회 네. 나 너무 옛날 사람이고 편하나? 피프일 때요. 피프. 네, 피프일 때.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센텀으로 다 바뀌니까 이 의원님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비프 거리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네. 이게 시의원이 되시고 처음 한
5분 자유발언이라서 이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시정 질문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부산 롯데타워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롯데타워가 뭐냐라고 좀 생소하실 분도 있는데 네. 부산의 그 남포동에 가면 광복동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광복동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네. 이제 부산에서 510m, 107층 기준으로 롯데에서 설계를 냈다가 와우. 거의 서울 시그니엘 같은 겁니다. 네. 네, 설계를 냈다가 3분의 1 수준인 380m 규모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탑을 빼면 300m 수준으로밖에 변경이 300m밖에 수준이 안 돼가지고 2021년 7월 또 설계 변경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중구 시의원은 한 분이셔서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분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아마 중구 2대 3대 네. 의원을 하셨고 제가 초반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분이 새누리당 선거 특보하셨잖아요. 네. 네, 최근에 바람이 불 때 네.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뭐 당적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당 바꾸기를 하시긴 했지만 네.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정치인으로서 네. 전업 정치인, 맞아요. 직업 정치인으로서 삶을 쭉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랑 연결시키는 네. 조례 제정이나 시정질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마 네. 차기 중구청장으로도 뭐 이름이 조금씩은 오른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이 그 특이 이력이 미래연합도 가입을 하셔서 그때 출마하셨는데 내년 선거에 당적이 뭘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마 바뀌실 확률이 높아요. 이분이 제일 유리한 당을 또 찾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나오셨다가 무소속으로 나온 게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거를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떨어진 이력을 보니까 몇 프로 네.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의원이신데 아마 당의 선택을 못 받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동구 그리고 중구 알아봤고 이제 영도구 가볼까요? 네, 영도구는 총 두 분이십니다. 고대영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46세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영도구 1선거구 남항동, 영선 1, 2동, 신선동, 복례 1, 2동, 청학 1동입니다. 청학초, 부산 남중, 부산 공고, 고신대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아마 계속 영도구에 사셨던 분이신 것 같고요. 5대 7대 영도구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8대에 들어와서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제가 특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과거 김형호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을 하셨고 김무성 의원실 수행비서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영도에 있을 때 몇 번 김무성 의원과 같이 다니는 거 봤습니다. 네. 이분 총 시정 질문 7건, 5분 자유 발언 15건, 의안 발의 26건 중 단독 발의가 10건입니다. 조례안 대부분 기타 시도 조례안과 비슷하거나 일부 개정 조례안이며 5분 자유 발언 중 특이한 거는 부산 해녀, 나자어업인이라고 불리는데 제주처럼 부산의 대표 문화 컨텐츠로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산업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5분 자유 발언 하셨는데 고리 1호기 해체 산업을 부산시에서 선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유료 도로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강안대교도 돈 내고 타야 되고 맞네요. 수정 터널도 돈 내고 타야 되고 황령 터널도 황령 터널은 최근 무료가 돼서 아, 그래요. 네, 황령 터널 그냥 지나가는데 부산 유료 도로가 꽤나 많습니다. 제가 네. 부산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 거의 삥 뜯기는 기분. 어. 터널 갈 때 얼마. 네. 동전 막 던져 넣어야 네, 되잖아요. 막 옛날에 동전 운전 던져 초보들은 제대로 못 던져 놓으면 내려서 막 동전 다시 주워서 먹고. 맞아요. 하이 패스가 나오고 나서도 네. 최근 그 1, 2년 동안 계속 동전을 던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동전 삥 못 던지면 뜯기는 차에 내려서 엉뚱한 데 다시 던지고. 주워서 맞아요. 넣어야 왼손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시민 펀드 중심으로 좀 건설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은 영도구도 좀 관심이 많나 봐요. 부산 롯데타운을 좀 질의를 하셨고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중구와 영도구는 다리 두 개로 이어진 동네입니다. 그 옆이 또 동구예요. 네.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구에서 영도대교, 그다음에 북항대교, 지금은 총 3개네요. 북항대교, 남항대교 이렇게 총 3개로 다른 구가 이어져 있는데 부산 롯데타운을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부산 수돗물을 서울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마실 수 있게 좀 수질 개선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역구 현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속인 도시환경위원회 질문을 좀 주로 하셨고
이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부산 도시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해운대 명품 컨벤션 휴양 시설인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 대한 질문들이 그럽니다. 전 아르피나에 쳐들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수영구에 있어요. 네. 이분이 사시는 지역구가 아니고 그냥 수영구에 영도인데. 네. 네. 뭐 지금은 가까워져서 한 10분 이내로 간다고 하지만 네. 이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의 질문만 주로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고대영 의원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박성윤 의원 교육위원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요. 64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청학 2동, 동상 1, 2, 3동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태종대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쪽 지역구시고요. 대교초, 남중, 동래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졸업입니다. 이분도 6대, 7대 영도 구의 의원이셨으며 특이력으로는 노무현 재단 지방자치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옷을 바꿔 입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처음부터 계속 민주당으로 계속 활동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있는 줄 알아봤는데 시정질문 0건, 5분. 이거 특이하네요. 네, 5분 자유발언 5건, 의안발의 13건 중 단독발의 2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단독 발의를 하셨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애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국외 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가 구글에 바로 검색해 보니까 네. 타시도도 여전히 다 같이 하고 다 있는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전형적인 복사 붙여넣기 조례안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중에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주피터 프로젝트를 이제 실사를 통해서 부산 시민 안전 확보에 관한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네. 혹시 김유리 아나운서는 주피터 프로젝트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찾아보니까 간만동 뭐 팔부도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 미군이 이제 생화학 뭐 실험한다고. 탄저균 네. 실험 같은 걸 했는데 네. 이게 이분이 이제 거기 관련된 분이 아니거든요. 네. 영도구 분이신데 뭐 조금 저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영도구에서 중구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뭐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게 뭐 본인이 의지나 뭐 생각이겠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네. 구정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신 거는 거의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썼는데 이 두 분 모두 영도구에 오래 사셨던 분들인데 네. 현재 영도구에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정질이나 5분 자유 발언에서 빠른 건설 촉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고요. 박성윤 의원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올해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시정질에 잘 녹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좀 안타까워요. 제가 네. 영도 주민은 아니지만 영도 주민들 좀 이 방송 들으시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영도가 네. 한진중공업이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사실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전혀 아마 없던가요? 한진중공업에 대한 뭐 노동자 지원 조례는 전혀 없었고요. 아마 근데 공동 발의라서 제가 몰라봤을 수는 있겠지만 네. 단독 발의로 하신 거는 거의 없었고 아마 한진중공업도 제가 그때 영도에 있었을 때 느낀 점은 그렇게까지 올해 울산 그 현대중공업처럼 이 동네를 먹여 살릴 거야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네, 그때도 한진중공업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어렵지만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이제 막 붐을 일으킬 만한 느낌은 저는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낙후한 구도심인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좀 두 분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이제 시정질이나 이게 시민들이 찾아보는 건 기사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가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또 아쉬운 건 저는 그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냥 발언에서 멈춘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사안은 사실 그냥 5분 발언으로 멈출 게 아니라 시정 질의도 하고 네. 관련 부서랑 TF도 좀 구성해서 네.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민성원 받아가지고 막 투표도 하시고 네. 소송도 하고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회에서 이 부분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저희가 부산에 살지 않아서 조금 몰랐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뭐 찾게 되면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김유리 아나운서는 오늘 부산 중구, 그다음에 동구, 영도구 이렇게 들었는데 네. 대략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치 무지렁이기도 하지만 낙후한 구도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 노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좀 더 각성을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은요? 저는 이게 해당 지자체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네. 자기 지역에 핵심 이슈가 있는데 그걸 다 비껴가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렇게 동구 같은 경우는 북한 재개발로 발업돼서 정부 기관이랑 지금 시민사회 단체랑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정말 심각한 갈등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중구랑 영도 같은 경우도 조선업 위기로 좀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네. 지역 자체가 완전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재생시킬 건가라는 고민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의원들이 좀 자기 활동의 목표나 핵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 이런 것에 대해 좀 많이 회의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로 확연히 좀 드러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부산 중구, 영도구, 동구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지역구 아마 2개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2개나 3개 정도 부산 시의회 편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강승복, 김유리 이양이 무슨 이거 이상해. 아이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 네, 도움의 성민주 그리고 기술과 연출의 김성광,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이었습니다. 으악.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 모두 다 찾아서 들어주시고요. 정치팩토리 SE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안녕.